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국민교육원장을 반포한 1968년으로 돌아가 봐도 그때도 뭐 오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은 위기들이 아주 계속 닥쳐왔습니다. 우선 첫째로 1968년 1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김신조 일당이 저 청와대 바로 옆에 자문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국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가 저 동해상에서 납치가 되고 뭐 그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우리는 극복을 해내서 그 극복을 해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원장의 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교육원장이란 뭐냐? 국민교육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우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밝힌 교육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총 글자 수가 393자인데 이 393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철학자 박종웅 선생을 비롯해서 당대 아주 최고의 석학 60여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 제정이 돼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국회를 거쳐서 반포가 된 것입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나 오늘 발표해야 되겠어 하고 멋대로 발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여야가 다 합의를 했는데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정말 학자들의 평가는 제가 이 발제문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백 같은 사람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김석수 같은 사람은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모순적인 논리로 국민의 정신을 속박을 했다. 김한종 같은 사람은 이건 전시적인 거에 그쳤고 교사나 학생들은 이걸 외우기만 했지 뭔지를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를 않나. 이길상 같은 사람은 정치 도구화를 상징하는 문서로서 교육을 획일화하고 단순화하고 비인간화시켰다. 이철범 같은 사람은 민주교육은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자율적인 것에 정면 배치됐다. 한마디로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독재 정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정부의 제도에 순응하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진짜 이 국민교육원장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196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 교육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하는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교육 목표가 뭐냐, 국민교육의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익인간이 뭡니까? 이게 고조선의 교육 목표라고 그래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라고도 해요.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인간의 육성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뚜렷한 핵심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가르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이 홍익인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홍익인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추상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걸 가지고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국민교육원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르고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인간을 만들겠다.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국민교육원장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도대체 이러한 국민이 무엇을 지향하는 인간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는데 그 비전을 제시한 것이 국민교육원장이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독재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 먹물 학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런 함부로 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교육원장이 폐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교육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교육원장을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어느 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통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회하고 모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화요회의 경우는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날 학자들이 이제 이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전부 레포트를 적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행정부처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일을 했고요. 모교일 날은 모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모교회는 주로 언론인 출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계신 유석춘 교수님의 부친께서도 이 화요회 모교회 멤버의 한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 화요회와 모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거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교육원장이었다. 자, 이 학자와 언론인들이 직접 건의해가지고 이게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경제건설 정책, 교회 신품종 개발, 국민교육원장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들과 최고의 언론인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이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에 있으니 이 사람들을 국가 목표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는 교육을 합시다라고 하는 헌장을 제정하자라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거였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문교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기초위원 26명, 심의위원 48명 합쳐가지고 약 70명 정도 되는 그 학자들을 모아서 여러 차례 그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국민교육원장이고 국회 결의를 거쳤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민교육원장을 제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장혜석 총통이 이거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또 독일에서도 독일도 우리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국이 이런 걸 했구나.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이제 국민교육원장이 무슨 일본의 무슨 교육치거를 갖다 베꼈느니 하면서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국민교육원장이 일본 교육치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1978년 6월 27일 날 전남대학교의 그 송기숙 교수를 비롯해서 11명의 교수가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게 그 내용은 교육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국민교육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느냐? 자,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원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하는 본보기다. 행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에 의한 재정 경위 및 선포 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치고를 연상케 한다. 아니, 당대 석학 60명이 참여를 하고 문교부가 제정을 해서 그걸 행정부가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결의를 해서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그게 행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이고 선포 절차가 근본 정신의 민주주의에 어긋납니까?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절차가 정당한 거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교수래요. 또 이 국민교육원장을 비판하는 이 박사학위 광민지라는 그 학자가 쓴 논문은 전체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일본 국제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대요. 심지어 유신체제는 적어도 국민교육원장이 선포되었던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국민교육원장이 시월유신을 위한 이 떡밥이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 일본의 교육치거가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안 들여다본 것 같아요. 교육치거는 우리 국민교육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역군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일본의 교육치거는 유교적 전통에 입각해서 천황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이 바탕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걸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교육치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짐이 생각건대 황종이 나라를 열어 굉원한 덕을 세움이 심우하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피테의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항,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는 뜻은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막스 베버가 주장한 경제발전의 정신적인 토대를 세워서 근대화를 추구하려고 국민교육원장을 제정했는데, 바로 이 국민교육원장 작성의 주역 중에 주역인 박종원 교수, 이인기 선생, 이영진 선생이 국민교육원장 독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기독교 윤리의식, 이런 정신적인 바탕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폭 강조해서 근대적인 인간을 양성하자. 바로 이러한 정신을 한국 사회가 알린 사람이 이 화요일 멤버 중에 한 분인 서동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 막스 베버의 저서인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교육원장에 그대로 녹아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피테 담론은 뭐냐면은 1806년에 이제 독일의 전신인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를린을 점령당해요. 혹시 베를린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브란덴부르크 그 문 위에 이 나이키 전사상이라고 그래서 이 청동제 말 4마리가 이끄는 그 전차를 탄 아주 유명한 동상이 서 있는데, 이거를 나폴레옹 군대가 승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리품으로 뜯어다가
루브르 박물관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정말 이 독일로서는 이제 치욕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이 피테라는 이 애국자가 우리 독일은 도대체 왜 프랑스에게 졌느냐? 우리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이걸 담은 책이 바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 이 피테가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은 본인이 이제 연설을 그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이 왜 패했느냐? 군대가 약해서냐? 아니다.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혼을 길러야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뭘? 국민의 도덕심을 기르고 이기심을 버리고 공익과 능률을 향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국민교육원장에 그대로 녹아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이 독일의 미래를 결정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근대화된 대한민국으로 환골탈태를 시키겠다. 이런 정신을 담은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런 내용을 피테가 주장한 이 국민교육을 진짜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피테의 이 핵심 가치를. 그래서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64년 후에 1871년에 보불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주 이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점령해가지고 64년 전에 빼앗긴 이 청동 전차상을 다시 가져다가 원래 자리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당시 이 프랑스 군대가 자랑하는 프랑스 대육군의 이 대포를 전부 뺏어가지고 그 베를린에 가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이 승전 기념탑이 있는데 이 승전 기념탑에 이렇게 둥근 것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져 있죠. 이게 바로 프랑스 육군으로부터 뺏은 대포 포신을 쌓아가지고 만든 승전 기념탑이에요. 그때 이제 이 전쟁을 지휘를 한 몰트케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우리 독일군의 승리는 우리 군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피테와 막스 베버의 이 정신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준 초등학교 선생님들 덕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베버와 피테의 이 교육 덕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국민교육원장에는 그 막스 베버와 피테의 그 핵심 엑기스가 그대로 다 녹아들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홍 선생이라든지 최문환 같은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막스 베버하고 피테의 사상, 철학 이런 걸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깊이 이해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1964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제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독일로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것도 담보가 없어가지고 우리 뭐 광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경제 개발 자금을 빌려오기 위해서 독일 갔을 때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읽은 독일의 핵심 본질이 야 이게 뭐 고속도로도 중요하고 뭐 저 루르공업지대에 있는 공장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독일 사람들의 정신이구나. 그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 가만히 보니까 막스 베버와 피테의 철학에서 왔구나. 야 고속도로 공장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교육이구나.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기능공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학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산업공상으로 글이나 읽고 농사나 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이런 나라를 기술자 장인을 우대하는 공상농사의 나라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서는 국민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국민교육원장이 탄생된 과정과 실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그 교육개혁을 통해 가지고 막스 베버식의 이 금욕주의로 무장을 한 이 기능인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교육원장 정신에 따라서 양상된 근대적 인간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관료 집단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교육의 지표, 이 지표가 없었으면 과연 이러한 발전이 이룰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독일식 직업교육제도 그리고 막스 베버와 피테의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중화학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 경공업으로 국가 발전을 이룰 때만 해도 이 여성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아주 섬세한 이런 손길이 필요한 여성 인력들이 필요했다면 중화학공업을 위해서는 이제 근육질 남성의 아주 고도의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원이 이제 우리 앞으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업고등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공업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기를 보면 공업고등학교, 그러니까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가지고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를 만들어가지고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이 강철을 1000분의 1mm 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정밀 기능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79년까지 19개의 이 기계공고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동기계공고, 서울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기계공고는 50% 이상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또 시범공고를 만들고 특성화공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화학공고에 필요한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철도, 항공 관련된 아주 고도의 정밀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엘리트 기능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에 가면은 공업고등학교가 97개로 늘어납니다. 바로 이 97개의 공고에서 매년 5만 명 내지 6만 명 이상의 숙련 기능공들을 배출해가지고 1970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의 기능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인력, 기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국민교육원장이 필요했고 그 덕에 공업한국이 현실화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아주 수백 년 화석화되어 왔던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문치 위주에서 기술 위주로 과학기술 한국으로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혁명에 필요한 교육적 이데올로기의 근본 바탕이 국민교육원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확고한
가치와 철학으로 굳히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국민교육원장을 국민에게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국민교육원장 선포일인 12월 5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국민교육원장 기념일이 언제 엉망진창이 되느냐? 바로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1993년까지는 어쨌든 교육부 주관으로 이 헌장 이념의 구현을 다짐하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까지 하고 낭독도 하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국민교육원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1994년에 국민교육원장 기념식 행사를 폐지하고 초중고에 들어가 있던 국민교육원장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국민묘지에서 표창원에서 파견해야 되겠네. 예. 이때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이상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반하는 이런 세력들이 국민교육원장을 없애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기숙 교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교육원장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서울대 교육연구소에다가 이 국민교육원장 지금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 국민교육원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당신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다가 보고하라. 그래서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이제 전문가들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89명 중에 국민교육원장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19.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교육원장을 왜 폐지를 하느냐? 제정하기도 힘든데 이게 이 내용이 뭐가 나쁘다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 만약에 일부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면 약간의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충을 해서 존속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39.1%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이 국민교육원장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국민교육원장은 일부를 내용을 수정해서 존속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무시하고 김영삼 정부가 폐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1월 27일 날 국민교육원장 선포기념일을 법정기념일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이 국민교육을 방향이 어딘지 방향과 목표를 잃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읽어봐도 이 영문인 이 교육원장을 폐지하면 다음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 목표가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정통성과 건국 정신을 말살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국민 정신을 파괴하는 교육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어떤 인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동성애를 조정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헬조선이니 흑수저금수저니 계급투쟁적인 좌파 교육 이념이 무시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이 완전히 개판 5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이 교육 분야의 석학인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분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은 다 알겠는데 뭘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냐? 이게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버츠 교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는 이거야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째,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가 있다. 둘째는 헌법의 정체성을 가르쳐라. 헌법의 내용과 함께 정신과 법치주의를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시민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의무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교육을 받으면 옛날 같으면 건전한 그 시민이 돼서 사회에 배출되겠지 하고 안심을 했는데 지금은 이 교육을 전부 전교조들이 장악해서 좌파 시민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과해가지고 사회에 딱 나오면은 4분의 3쯤 저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인간들이 탄생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국민교육원장 같은 국민의 이 정신구조를 근본적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이 목표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국민교육원장을 제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적인 이 정신적인 방황 상태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일 났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나름으로라도 진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국민교육원장을 새로라도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이걸 퍼뜨리는 운동을 하루빨리 시급히 시행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